이 시간에는 전특 낚시에 필요한 소품과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특 낚시 소품과 장비는 내림 낚시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림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전특 낚시 채비들을 보면서 순서대로 이 중에서 낚싯대와 그 찌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 소품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찌를 원줄에 연결하는 유동쥐고무입니다. 유동쥐고무는 바닥낚시와는 달리, 바닥낚시도 요즘은 유동채비를 많이 쓰시는데 내림중충 채비는 거의 유동채비를 쓰기 때문에 이 유동쥐고무, 찌다리를 이렇게 꼽아서 원줄에 연결하는 유동쥐고무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유동쥐고무는 요것도 역시 규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0.9파이, 1.2파이 또는 SLM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내림찌나 전층찌는 찌다리가 가늡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그 재질들은 대부분 실리콘 재질이라 이게 신축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걸 사용하지 마시고 유동쥐고무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또는 바로 위에 단계 정도 작은 거 위주로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유동쥐고무는 유동쥐고무가 만약에 챔질이나 낚시 중에 찢어지면 낚싯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유동쥐고무는 이거 뭐 몇백 원 않지만 이 낚싯줄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동쥐고무는 조금 좋은 제품,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쥐고무 상하와 그다음에 편나블도 상하에 끼워주는 멈춤고무 또는 뭐 영어로는 스토퍼라고 합니다. 스토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토퍼는 찌나 편나블도가 유동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찌다리 굵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는 원줄의 굵기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내림중충은 뭐 굵은 줄을 사용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0파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초심자나 대상어가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 1호, 아주 저소한 경우에는 0.6호 이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3S가 0.6부터 1호까지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S 정도를 사용하시면 거의 맞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원줄에 따라서 뒤에 규격표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호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원줄은 굵은데 예를 들어서 1호줄을 쓰는데 요거를 뭐 4S 정도 아주 너무 작은 걸 쓰면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원줄이 화상을 입어서 이 펌어가 난다든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무 또 굵은 걸 쓰면 저항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챔질을 했을 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원줄 호수에 맞춰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편납을 감아주는 편납 홀더입니다. 이 편납 홀더는 보통 이렇게 된 일체형이 있고, 요거는 이렇게 제가 연결했던 일체형입니다. 이 도래까지 같이 붙어있는 일체형 스타일이 있고, 보통은 이런 스타일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게 관통형으로 돼서 필요에 따라서 이 편납 홀더를 이렇게 위쪽으로도 올려서 긴 목줄 채비를 천천히 내리는 긴 목줄 채비 효과를 노릴 수도 있는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이런 이 관통형 유동원들을 쓴다면 아래 위로 이렇게 멈춤 고무를 끼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체형 같은 경우는 요거는 또 멈춤 고무 외에 면사드레나 회속 전원드레 이런 걸 또 하나 끼워줘야 되기 때문에 채비가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심자 같은 경우는 내림이 됐던 중층이 됐던 이런 일체형을 먼저 쓰시는 게, 요걸 먼저 쓰시다가 익숙해지면 이쪽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호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통형도 마찬가지고 일체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14mm, 16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편납을 감을 수 있는 공간이 이건 14mm고 16mm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부력지를 쓸 때는 요 작은 걸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큰 거 만약에 부력이 큰 찌를 여기다가 편납을 감으면 편납이 굉장히 커져서 저항도 많이 받고 챔질이 세게 하면 편납이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큰 호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밀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목줄에 단차를 주고 여기다 낀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2번
그렇게 해주고 이걸 당겨주면 그 다음에는 이 편납홀더에 감는 편납, 그 다음에 도래, 그 다음에 수심 측정을 할 때 쓰는 수심 측정 고무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납,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감겨 있는 독용 편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사셔서 이것도 본인이 사용하는 요 편납 홀더 규격에 맞춰서 사야만, 만약에 규격은 뭐 13mm인데 이게 17mm를 샀다, 옆에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격을 맞춰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잘라서 쫙 펴가지고 편납홀더에 감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관통형 편납홀더를 사용을 할 때는 밑에 목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양고리나 쌍고리 또는 쾌석조난, 금속으로 된 쾌석조난돌에 그런 도래를 끼워줘야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목줄을 연결해 주는 그런 장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심 측정용 고무입니다. 보통 그 지우개를 잘라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실리콘으로 또 여광이 돼서 밤에도 수심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떼서 이런 식으로 성형을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전층 낚시의 경우에는 채비를 중층에 띄워놓고 낚시하는데 수심을 뭐 이렇게 수심 측정검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수심이 너무 깊어서 수심을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측정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수심이 찍히는 경우라면 수심을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먼저 수심을 파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찌를 올려서 그 기역 고무를 기준으로 찌를 오리고 내려야만 내가 바닥으로부터 지금 어느 정도 채비를 띄워서 미끼가 어느 정도 뜬 상태에서 층을 공략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자칫하다가는 중층이나 내림 낚시가 목줄이 이렇게 상당히 가는 줄로 길거든요. 수심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채비가 떴겠지 라고 찌맞춤을 하다 보면 바늘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찌맞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일 먼저 수심 기역 고무를 달아서 대략적인 수심을 측정을 하고 찌를 올린 상태에서 찌맞춤을 하고 나서 다시 이걸 달아서 정확한 수심을 알아본, 그 수심 기역 고무 만드는 방법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요 찌탑의 부력을 상쇄시킬 정도, 여기까지 찌맞춤했다 하더라도 이걸 달면 수면에 가서 딱 쓸 정도가 되고, 이걸 떼면 여기까지 올라오게, 이 찌탑의 부력을 상쇄시킬 정도의 수심 측정 고무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가장 정확한 수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늘입니다. 바늘은 내림 중층 낚시 같은 경우는 거의 미늘 없는 바늘을 사용하는데, 뭐 바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 바라사 바늘일 겁니다. 오너사의 바나사 바늘인데, 요거를 보통 활성도가 좋을 때는 6, 7, 8호까지도 쓰시고 노지 낚시를 할 때, 그 다음에 보통 활성도가 약할 때는 5호, 4호 이 정도로 사용하시면 가장 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신다면 5호나 6호 정도로 시작하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바라사 바늘을 많이 쓰고, 요즘은 또 이 비법이라든지 또 떡밥에 따라서 그 기능성에 맞게 이렇게 기능성 바늘도 또 나옵니다. 이게 오니각계 바늘인데, 이런 오니각계에서 나온 기능성 바늘도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요 원줄과 목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림 전층 낚시의 원줄과 목줄은 전부 다 모노필라미트입니다. 모노줄인데, 바닥 낚시에서는 물론 요즘은 모노줄도 많이 쓰지만 노지 낚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카본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이 좀 무거워서 대류에 덜 밀리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히나 전층 낚시 같은 경우는 채비를 중층에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무거운 원줄을 쓰면 가라앉아서 중층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이 가벼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뜨는 줄은 아닙니다. 나이론 줄 같이 완전히 떠버리면 위에 오히려 그 대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노줄은 약간 가공을 해서 비중을 보통 물의 비중을 1로 봤을 때 약 1.2 정도, 그래서 물에 잘라서 넣으면 천천히 가라앉을 정도로 그 정도 비중을 맞춰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같은 모노줄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줄과 목줄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원줄이고 어떤 게 목줄입니까? 이제 질문 많이 하시는데, 가장 쉽게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색깔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지존, 같은 윈린사에서 나온
원줄과 목줄입니다. 원줄과 목줄인데 옆으로 보시면 색깔이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원줄입니다. 원줄. 칼라고 요거는 무색입니다. 왜냐하면 원줄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고, 이 목줄은 코팅을 하면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흡입할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윈윈사에서 나온 원줄과 목줄인데, 원줄은 코팅이 되어 있어서 색깔이 원색이고 요건 무색, 목줄은 무색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카본줄로도 유명한 시가에서 나온 줄인데 헤라 현묘라는 줄입니다. 요 색깔 있는 줄이 원줄입니다. 그리고 색깔 없는 요게 목줄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목줄을 뭐 하리스라고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원어를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냥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하리스라고 하지 마시고 이 같은 경우는 목줄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줄, 목줄, 바늘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목줄을 묶을 때, 목줄의 바늘을 연결할 때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늘 결속기입니다. 물론 바닥 낚시 할 때는 대부분 손으로 묶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림 낚시 같은 경우는 바늘도 작고 그다음에 목줄도 아주 가늘기 때문에 손으로 묶다 보면은 그 바늘기 윗부분에서 약간 퍼머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바늘 결속기를 이렇게 자동으로 묶어주거든요. 이 바늘 결속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바늘 결속기도 사실은 제가 그 쇼핑몰에 조금 저렴한 제품을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금방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점이 많아서 싼 거는 내려버리고 요 가장 이름이 있는 내셔널 또는 파나소닉과 내셔널은 같은 제품입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파나소닉 또는 내셔널 바늘 결속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목줄이나 원줄을 뭐 자르고 또 편락까지도 자를 때 쓰는 이런 편락 가위, 뭐 닛바, 요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품들을 이렇게 봉지로 갖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소품 케이스, 이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요거는 요 같은 경우는 OP 5단짜리고 요거는 3단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이 서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내림 중충 바닥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소품 케이스를 갖고 다니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 갖고 다닐 수 있는 소품 가방,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닐 수 있는 소품 가방을 하나 갖고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층 낚시에 사용하는 전층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 낚시용기와 다른 점을, 크게 다른 점을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는 케미 꽂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미를 꼽을 수가 없고, 볼 때는 이렇게 탑이 아래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색 배열이 다르게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통의 형태도 그 바닥 낚시 같은 경우는 뭐 오뚜기 형태 그런 치들도 많은데, 그보다는 이렇게 날렵한 형태로 되어 있고, 부력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바닥 낚시에 비해서는 적게 나갑니다. 저기력지로 만들고, 이 찌다리도 이렇게 날렵하게 해서 대부분 거의 날라리가 없는 유동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이제 탑의 소재, 몸통 소재도 다르지만 탑의 소재가 튜브 톱도 있고 이렇게 솔리드 톱도 있는데, 그 차이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법에 따라서, 공략 수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층 전층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중층 낚시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중간층을, 뭐 상층 쪽이나 이 중간층 정도를 노리는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낚시에서는 거의 이런 튜브 톱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런 솔리드 톱지는 이게 가늘기 때문에 떡밥을 많이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심자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이 잘 안 되고 다는 것도 서툴기 때문에 이런 가는 솔리드 톱을 찌면 이렇게 함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중층 낚시를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낚시 자체도 이런 낚시를 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낚시를 해야 될 때는 거의 이런 공장 몸통에 대나무가 다리가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튜브 톱으로 되어 있는 이런 튜브 톱지를
요런 찌로 시작하시면 가장 무난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그 유행하는 낚시가 이제 초친 낚시, 낚싯대 끝에 찌를 바짝 붙여 갖고 깊은 수심을 노리는 그런 초친 낚시. 굳이 이제 심층 낚시 입고로 초친 낚시냐, 여기서 이제 심층 입고로 초친이라고 해놨는데 똑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대부분 그 깊은 층을 노릴 때 그 수심에 따라서 낚싯대를 선택을 해서 깊은 수심을 노리기 때문에 심층 입고로 초친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요런 그 심층이나 제등을 노릴 때는 요런 형태, 요런 소세지 형태, 날렵하게 생긴 이런 소세지 형태의 솔리드 톱을 길게 장착한 이런 찌들을 많이 선택을 하니까 요거는 그 초친용 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층 낚시는 전층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채비를 바닥에 붙여서 이렇게 바닥에 속고지리 개념으로 슬로프 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내림 낚시입니다. 이런 방법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런 튜브톱 이런 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림 낚시와 같은 형태의 찌를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법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는 튜브 톱이 장착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솔리드 톱이 장착된, 그러면서도 몸통의 형태가 아주 날렵한 요런 내림 낚시와 비슷한 형태의 속고지리 전용 찌들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속고지리란 말 자꾸 사용하는데 속고지리를 우리말로 하면 바닥낚시가 됩니다. 근데 바닥낚시는 올림낚시에 따른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는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요런 게 저희 회사는 그 이런 바닥낚시 속고지리 전용으로 나온 찌들인데, 하나는 솔리드이고 요건 튜브입니다. 이게 다르게 만든 이유는 이 솔리드에 비해서는 튜브가 약간 굵기 때문에 요건 가는 튜브를 박은 겁니다. 그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굵기 때문에 떡밥을 조금 잘 잡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밸런스 속고 둘 다 바닥에 닿게 하는 요런 속고지리부터 한 바늘을 닿았다 떨어뜨리게 만드는 세미 단차, 또는 완전히 한 바늘을 띄워놓고 하는 단차 속고지리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떡밥을 위에 띄워 넣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찌탑이 굵어서 떡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낚시에 물론 이제 테크닉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솔리드 찌를 가지고도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런 튜브 톱으로, 특히나 그 단차 속고지리 같은 경우는 튜브 톱으로 접근해야만 떡밥도 지탱해 줄 수도 있고 또 시인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그 튜브 탑으로 접근을 하시고 어느 정도 떡밥 조정에 자신이 있고 또 두 바늘을 바닥에 닿는 낚시만 하시는 분들은 솔리드로 장착된 이 속고용 찌 중에 솔리드 탑찌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요거는 일반적인 중층찌입니다. 이 중층 정도 채비를 띄워서 할 때 공장 몸통에 튜브 톱이 장착된 가장 일반적인 중층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갈대 몸통에 솔리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깊은 수심을 노리는 제등 낚시 초친용 찌입니다. 초친용 전용 찌이고, 요 같은 경우는 채비를 바닥에 앉혀서 두 바늘을 다 앉히든지 한 바늘만 앉히든지 바닥층을 노리는 슬로프 또는 내림 낚시에 쓰이는 그런 속고용 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층 낚싯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닥 낚싯대와 크게 다른 점은, 첫째는 그 바닥 낚싯대 같은 경우는 이 빼기식 안테나식입니다. 쭉쭉 빼는 방식인데 이 전층대네 또는 내림 낚싯대는 이렇게 꼽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꼽아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닥 낚싯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에서 85 정도 낚싯대 길이가, 한 절 길이가 그 정도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0 전후로 이렇게 깁니다. 장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층대를 사시면 가방도 보통 일반적인 가방에는, 바닥낚시 가방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긴 거를 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자면 세 칸대 18적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낚싯대는 단절이기 때문에 뭐 8절이나 9절을 해야 세 칸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같은 세 칸대에 해당하는 18척이 5칸이면 5절이면 18척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장절로 쓰기 때문에 허리 힘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뭐 손잡이 부분도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인데
내림 낚시나 전층 낚시를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반드시 내림 전층 전용대를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는 그냥 갖고 계신 바닥대로 하시고, 요 낚시를 좀 전문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재미있다, 나오고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전층대 전용대를 구하셔야 되는데, 구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첫째는 브랜드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 회사의 정품.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중간에 단종이 되면 나중에 AS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S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AS가 문제가 없는 그런 어느 정도 시장에서 품질도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런 회사가 없어질 위험이 없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바닥 낚싯대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는 싼 거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지 나가면 여러 대를 필 경우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또 고급대를 사더라도 조금 저가의 대들도 경우에 따라서 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림 중층대들은 딱 한 대만 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대만 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척이다 그러면 15척이 두 대가 전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초보 시절에 쉽게 생각을 하셔서 아주 저가품을 사놓으면, 그러다 그게 다른 분들 쓰는 거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게 훨씬 가볍고 허리 힘도 좋구나, 그래서 바꾸게 되면 초기에 샀던 그 15척 낚싯대는 아예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대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림 중층대는 처음에 사실 때 조금 고민을 하셔서 조금 좋은, 어느 정도 품질이 보장되는 그런 낚싯대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12척 정도를 먼저 시작하시고, 처음에 두 가지만 만약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 12척과 15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는 낚싯대 환경에 따라서 10척, 13척, 18척씩으로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낚싯대를 거치하는 게 이제 받침대인데, 받침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바닥 받침대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받침대 같은 경우도 바닥 낚시 같은 경우는 낚싯대를 내가 다대편성 10개를 펴야 되겠다. 그럼 받침대가 10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내림 중층 낚시 같은 경우는 받침대는 딱 하나만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만 필요하니까, 대신에 이렇게 이 전층이나 내림 받침대 같은 경우는 짧은 데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긴 척을 쓸 때는 이렇게 늘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늘려서 이런 식으로 크램프라고 하는데, 이런 크램프에 이렇게 끼는 방식으로, 이렇게 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건 이렇게 높낮이도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그 대포 또는 크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바닥 낚싯대와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이렇게 끼면, 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바닥 받침틀, 1단 받침틀에 이렇게 끼워서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말씀드렸지만, 낚싯대는 척수별로 있어야 되지만 전층대는 이 받침대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잘 보셔가지고 딱 하나만, 본인이 주로 쓰는 낚싯대와 색깔이 유사한 걸로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 장비, 전층 낚시를 할 때 필요한 보조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목줄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내림 낚시나 전층 낚시는 일단 그 챔질 스타일이 다르고, 또 목줄을 가늘게 사용하기 때문에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목줄을 굉장히 많이 끊어 먹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소비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법에 따라서 이 상층부로 갈수록 목줄을 짧게 사용을 하고, 이 깊은 수심을 노릴수록 목줄을 길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줄 길이가 다 다르고, 또 그 어떤 미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늘 크기, 또 계절별로도 바늘 크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목줄의 굵기, 바늘 크기 이런 부분이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목줄을 굉장히 바늘 결속기를 이용해서 많이 매갖고 다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목줄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 목줄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짧게 쓰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 짧은 걸 쓰셔도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오픈형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옛날 주판 같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돼서 바늘을 이렇게 목줄 길이별로 위에 걸어서 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오픈형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나무 케이스로 원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가의 제품들이고, 초심자들은 이런 제품을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 레자의 안쪽에 이제 스폰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 이렇게 목줄도 이렇게 위쪽에 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런 거는 뭐 10,000원 이내에 다 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길이별로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목줄을 수납할 수 있으니까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쓰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로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층 낚시를 하시게 되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은 개념으로 찌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찌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원목 케이스, 이런 것도 갖고 계신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떡밥을 갤 때 필요한 소품들이 이런 계량컵과 그 다음에 이제 떡밥 그릇입니다. 내림 융축 낚시는 가능하면 물배합비를 정확히 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계량컵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떡밥 그릇도 본인의 떡밥 그릇을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축 낚시, 전층 낚시를 할 때 진짜로 없어서는 안 될 제품 중에 하나가 요 그 랜턴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전층찌나 내림찌는 케미를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 낚시할 때는 랜턴을 비치는 방식으로, 찌탑을 비치는 방식으로 하는데, 가장 많이 그동안에 쓰인 제품이 아마 요 LED 랜턴 요걸 겁니다. 요 랜턴인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폈다 껐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상하 조절도 가능합니다. 좌우 조절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던 제품이고, 최근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파란색 불빛 LED 랜턴인데, 요거는 이게 자바라 다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높낮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높낮이 조절도 가능하고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빛이 좀 넓게 퍼지거든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옆 사람한테 또 건너편에 있는 사람한테 많이 방해가 되는데, 요거는 빛이 조금 좁게 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방해가 덜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커서 휴대하기가 불편한 반면에 요거는 이렇게 분리해서 갖고 다니면 아주 편하기 때문에 요즘은 요런 제품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뜰채입니다. 이 뜰채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바닥 낚시와는 다르게 내림 중층 낚시는 목줄이 길기 때문에 이 코가 굉장히 큰 거를 쓰면 바늘이 자꾸 그 목줄이 엉켜서 그 안에서 목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코가 가는 이 경신망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뜰채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것도 뜰채도 역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까운 곳에서는 이렇게 쓰시고, 또 하나를 이음대로 연결하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뜰 때 유리하니까 이런 뜰채, 전용 뜰채를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손마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뭐 뜰채를 사용하지 않고 이 돼지 꼬리 같이 생긴 바늘빼기, 그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내림 낚시나 중축 낚시를 할 때 앉아서 하는 그 도구로 소자 또는 뭐 중작, 대작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잔교 같은 데 앉을 때에는 굳이 그런 중자나 대자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게 이런 방석입니다. 이런 방석인데, 바로 이걸 펼쳐서 그냥 앉으시면 되는데, 이런 제품은 요건 등받이가 없는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받이 높이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여기에 앉아서 그냥 잔귀에서 할 때는 굳이 소자나 중자, 대자를 갖고 갈 필요 없이 이런 방석을 갖고 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필요한 소품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동 낚시를 한다 그러면 뭐 우동을 압출하는 압출기라든지 또 주사기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햇빛을 가려주는 파라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텐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층 낚싯대들은 길이가 장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쓰시던 그 바닥 낚시용 가방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긴 한 1m 20 정도 되는 전층 낚시용 가방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뜰채 역시도 이 뜰채 손잡이대가 1m가 넘기 때문에 바닥 낚시용 가방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낚싯대와 뜰채를 넣을 수 있는 중축 낚시용 가방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소품들을 대부분의 소품을 한꺼번에 넣어서 떡밥까지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보조 가방도 보통은 40리터 전후, 만약에 근데 본인이 장비가 많고 떡밥이 많으신 분들은 한 45리터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비가 단출하신 분들은 한 35리터 이 정도로 보조 가방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설명드린 요 장비들은 말 그대로 보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전층 낚시를 필요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전층 낚시를 본격적으로 할 때 필요한 거를 하나씩 구입하시면 되고, 전층 낚시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비 없이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낚싯대도 그냥 바닥 낚싯대 쓰셔도 됩니다. 받침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냥 갖고 계신 낚싯대를 사용하셔서 하시는데, 요 채비와 찌만 전층찌를 구입하셔서 이런 형태로 채비와 소품을 준비하셔서 채비를 이렇게 구성해서 한번 해보시고, 이게 내 적성에 맞는다, 이 낚시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씩 꼭 필요한 부분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